식습관은 유방암 발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의 식생활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암을 키웠겠구나 하고 느꼈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한의사이자 환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함께 맡고 있었고 진료와 강의, 책 집필, 행정 업무까지 매일 과부하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후 두통과 알 수 없는 통증, 불면증까지 계속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왼쪽 가슴에 단단한 멍울이 느껴졌고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한쪽이 아니라 양쪽 유방 모두에서 다발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한쪽 종양은 크기도 컸고 림프절 전이도 확인되어서 유방암 2기 말에서 3기 사이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그 충격이 실감나지 않아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크게 저를 흔든 건 친정 어머니도 유방암을 겪으셨고 림프절 절제 후에 재발 3발까지 경험하신 기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방암 진단 당시 단순한 한쪽 유방 병변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에서 다발성 종양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종양은 3.5cm 정도로 보통 3기가 기준이 되는 5cm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림프절 전이까지 진행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3기는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될 경우 진단됩니다. 더 복잡했던 건 전형적인 통증이나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듯이 당시 그 멍울이 아프지 않으니 더 늦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로서의 직감이 이건 단순한 멍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검사 당시 의료진도 이렇게 빠르게 양측 다발성으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 병은 빠르게 진행 중이었고 고요하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그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죄책감이 컸고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말해왔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제 몸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했던 건 바로 치료는 의학적 처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선 생활 전체를 돌아보고 고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단 이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당분, 염분, 유제품, 동물성 지방이 생각보다 제 식탁에 자주 올라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식물성 위주의 식사로 완전히 바꾸었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 제철 식품,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내 몸에 생명을 넣는 행위라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음식을 기능성만으로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항암 성분이 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꾸준히 정성껏 먹는 습관이 중요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환자들에게도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급한 불은 끄지만 음식은 그 불이 다시 붙지 않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길에서 식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걸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의 식생활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암을 키웠겠구나 하고 느꼈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과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특히 베이컨, 기름기 많은 부위의 한우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발암물질,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이 많아서 체내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생크림, 치즈, 케이크 같은 고지방 유제품 디저트입니다. 저는 시럽이 들어간 커피보다는 이런 유제품 기반의 달달한 디저트를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료 중간중간 피곤할 때 또는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크림이 듬뿍 올라간 슈크림빵이나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곤 했죠. 이런 음식들은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주고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야식,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식사였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협회 업무와 책 집필을 하다 보면 하루 식사를 그때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라면, 떡볶이, 크림빵 등 밀가루 위주의 자극적인 야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 습관이 수면 리듬도 깨트리고 간 해독을 방해하며 염증을 키우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게 아닙니다. 호르몬을 교란하고 면역을 악화시키고 해독 기능을 무너뜨리는 음식이라는 공통된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 진단 이후 이 음식들을 완전히 제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는가만큼이나 무엇을 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끊은 건 유제품, 육류, 밀가루, 단 음식, 기름진 야식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면역과 해독을 방해하며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식이요법 수준을 넘어서 처음 3에서 6개월 동안은 일반 식사는 전혀 하지 않고 발효 해독식과 채소 위주의 최소한의 자연식만 섭취했습니다. 그 시절엔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밥을 안 먹는 사람으로 통할 정도였죠. 그렇게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며 지낸 시간이 무려 3년 반 이상, 거의 전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대부분은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치유와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암은 진단 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치료 이후의 3년을 회복의 황금기로 삼고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절제와 결단은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방암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핵심 치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꾸준히 섭취했던 세 가지는 채소, 발효 해독식 통곡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무, 양배추, 당근, 비트, 미나리, 치커리, 부추 등 십자화과를 포함한 다양한 채소를 유기농 위주로 마음껏 먹었습니다. 생으로 먹고 살짝 데쳐 먹고 즙으로 갈아 마시기도 했습니다. 섭취 전에는 항상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했고 농약이나 오염 요소에 민감했던 만큼 최대한 안전한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발효 해독식입니다. 이 식단은 단순한 식사 개념이 아니라 저에게는 해독을 위한 약이자 치유식이었습니다. 한약재와 해조류, 발효 곡류 등을 혼합하여 면역력 회복과 염증 조절, 장 기능 정상화에 집중했죠. 주요 성분으로는 청국장균, 다시마, 갈근, 울금, 작약, 도라지, 생강, 율무 등이 들어갔으며 이 조합은 제 몸을 안정시키고 항암 후유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오분도미, 귀리, 보리 등의 곡물을 정제하지 않고 통째로 씻어서 가볍게 불린 후에 소량씩 밥에 섞어 먹는 방식으로 섭취했습니다. 백미 대신 통곡물을 선택한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몸이 매일 받아들이는 회복의 구성 요소이자 일상의 의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식사법을 회복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많은 음식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채소, 그 중에서도 유기농 생채소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투병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몸에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제 경우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면역력은 물론이고 염증 수치와 피로도, 수면의 질까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해독을 유도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비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케일, 무, 양배추 등은 간 기능 회복과 항산화,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 몸이 직접 경험하고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의 회복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채소를 매일 꾸준히 정성껏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드시는 건 양을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양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그거를 잘 못 지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의 종류도 가리지 말고 양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전부 다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생채소든 쪄서 먹든 과일과 함께 즙으로 짜서 먹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일반 마트에서 나오는 채소들은 농약을 보통 한 20번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한 거는 5번 정도 농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유기농 채소를 사셔서 그것을 잘 세척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습관은 정기검진을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으로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유방암 투병을 지켜본 뒤로 매년 빠짐없이 정기검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검사 자체보다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제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은 아는 선생님의 병원에서 받았고 그때 병원 측의 착오로 제 검사 결과지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결절이 조금 있다는 전화 통화만 들었습니다. 이후에 진단받고 보니 그때 좌측 위방에 1cm 크기 이상의 이상 소견이 기록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단순한 미세 결절로 오해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 경험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까지가 검사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다녀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결과지를 직접 받고 수치를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몸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멍울, 가슴의 묘한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는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암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검진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과 대화하는 습관, 스스로 리듬을 돌보는 태도까지 포함해서 그 모두를 예방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